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은 우리 시장이 하락을 멈출 것 같은 그림을 만들어줬죠. 물론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하다가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지 않나요? 아, 내가 정보를 조금만 미리 알았으면 먼저 매수해서 수익을 많이 냈을 텐데. 외인이나 기관, 세력들보다 항상 정보가 늦으니까 수익을 내기가 어렵네 라는 생각이요. 주식 투자를 꽤 오래 한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종목과 차트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상승할 종목들은 전조 증상이 보일 때가 많거든요. 왜 지진이 나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대피하는 걸 보고 미리 대비하는 것처럼 차트에서 이런 증상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전조 증상을 감지해서 종목을 잘 선정하고 수익을 내기는 했는데 한 종목은 제가 원하는 수량만큼 매수를 못해서 좀 아쉬웠고 한 종목은 좀 어이없는 매매를 했어요. 오늘은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많아서 이 중에서 하나만 설명드려야 하는데 제가 못한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둘 다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은 EGDC인데요. 폐암과 대장암 등 10여 종의 암을 조기 진단하는 온코캐치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회사죠. 10월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암 정복을 위해 캔서 문샷 정책이 시행된다는 소식으로 여기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이틀 동안 조정을 줬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흘러내리던 주가를 겨우 돌려세웠는데 제가 세력이라면 이렇게 한 번에 끝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거래대금이 76억이었어요. 이건 세력들이 트릭을 써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의심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더 눈여겨봤고요. 오늘 거래대금이 910억 넘게 터지면서 최근에 가장 큰 거래대금을 기록했죠.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3.4% 갭이 뜨길래 시초가에 바로 매수를 하려다가 잠깐 참았더니 갑자기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시초가에서 매수하려고 했던 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2%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갭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조정을 주길래 일단 5일선에 3,000주 또 10일선에 3,000주 매수대기를 걸어놨는데 여기 5일선의 것만 체결되고 10일선에 걸어놓은 건 체결이 안 되었어요. 2,000원대 주식이니까 3,000주를 해봐야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죠. 원래 최소 10,000주를 살 생각이었는데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모르게 물량을 조금 줄였어요. 제가 최근에 허리 수술을 받은 이후에 이상하게 심장까지 약해졌어요. 암튼 물량을 많이 사지 못해서 처음부터 VI를 노렸고요. 오늘 1차 VI가 2,345원이어서 그 몇 호가 밑에 50% 미리 매도대기를 걸어 놓았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또 상승하는 척 하다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11선을 깰 때 또 남은 물량의 50% 매도하고 나머지는 지켜봤더니 2차 VI까지는 못 가고 18.69%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다했다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21선을 깰 때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이후에 조금 횡보하다가 좀 흘러내려서 종가 7.77%로 마감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캠시스 매매를 했는데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과 전기차 관련 부품 사업을 하고 있죠. 현재 시총은 1,500억 정도인데 작년 매출이 5천억이 넘는 회사죠. 물론 이것도 매출이 많이 줄은 거예요. 이 종목 일봉을 보시면 지난 8월에 자회사인 세보 모빌리티가 중국 기업과 전기차 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후에 별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렸죠.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테슬라가 이달부터 출고되는 차량에 초음파 센서를 없애고 차량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카메라만 장착된 시스템으로 구동된다는 소식에 장중에 18% 이상 상승시켰다가 종가 10.22%로 마감했죠. 그리고 이틀 동안 조정을 주면서
도지 캔들이 2개 떴죠. 그런데 거래량이 없는데도 주가가 빠지질 않죠. 그럼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야 하고요. 제가 차트 분석하는 걸 일부러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되시나요? 아무튼 그래서 아침부터 차트를 따로 열어놓고 지켜보고 있었고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오길래 일단 어제 종가인 2040원에서 5,000주를 매수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리고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길래 오늘 1차 VI가 2215원이어서 2200원에 50% 매도되기를 먼저 걸어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런데 VI 밑으로 쭉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세력들이 장난을 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다가 11선을 깨는 것 같길래 여기서 남은 물량의 50%를 또 매도했어요. 이걸 매도하지 말고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일찍 매도를 했어요. 아무튼 남은 물량이 얼마 안 돼서 부담 없이 어디까지 가나 지켜봤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등을 하더니 26.96%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전 이때 상한가에 바로 가는 줄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초음파 기술 기반의 전기차 배터리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HTS에서 특징주 뉴스로 10시 21분,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에서 뜬 거예요. 이런 뉴스가 나올 줄 알았다면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기다렸겠죠. 아무튼 저는 고점 찍고 내려와서 여기서 11선을 깰 때 또 남은 물량의 50% 매도하고 나머지는 물량이 얼마 안 돼서 그냥 스탑로스로 현재가에서 마이너스 5% 빠지면 매도가 돼서 익절이 되도록 해놓고 점심 먹으러 나갔다 들어왔는데 매도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21선을 깰 때 전량 매도 처리할까 하다가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고 아직 가지고 있어요. 오늘 종가는 14.22%로 마감했죠. 제가 오늘 종목을 잘 고르고도 VI에서 장난을 친다고 생각해서 매도를 조금 급하게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11선이나 21선을 완전히 깨지 않는 이상 조금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매도를 잘 안 하는데 오늘 VI에서 장난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매도를 좀 실수 아닌 실수를 했어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알톤 스포츠인데요. 자전거와 자전거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죠. 오늘 전기 자전거에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기대감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전기 자전거 배터리는 충전 교체식으로 자전거 한 대당 1개에서 2개가 소요되고 수명은 평균 3년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고철 시장에 배터리를 폐기했는데 앞으로는 개선 후에 재사용하거나 분해해서 재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야금야금 올리다가 6,260원 고점을 찍고 여기서 엄청난 장대 음봉으로 내리꽂으면서 이 위에서 여기까지 50% 이상 넘게 하락시켰어요. 이게 만약 개미 털기를 위한 전략이었다면 개인들은 엄청나게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일봉에서건 분봉에서건 11선을 깨면 50% 매도하고 21선을 깨면 전량 매도 처리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손실이 커지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와서 오늘 기분 좋은 소식으로 상한가까지 보냈는데요. 거래대금은 12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8% 넘게 갭을 띄우고 이렇게 봉 5개로 상한가에 말아 올리고 잠궈버렸죠. 앞으로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이노룰스 좀 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자동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에 상장한 아주 따끈따끈한 새내기 종목이죠. 디지털 전환은 기업 내 의사결정이나 상품 정보 관리 업무 등 모든 사업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향후 금융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보험금 지급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 등의
신규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일봉을 보시면 공모 첫날에는 공모가 12,500원보다 높은 13,150원에서 시작해서 20.53%까지 올랐고, 둘째 날인 어제는 윗꼬리 달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음봉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상승 마감했죠. 그리고 오늘 다시 갭을 띄우고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거래대금은 79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8% 넘게 갭을 띄우고 10시도 안 돼서 바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이건 아주 상한가에 보내겠다고 작정을 한 거죠. 요즘 이렇게 신규주들의 돈이 몰리는 경우들이 많으니 좀 더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로스 테크놀로지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웨이퍼 계측 장비와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주로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에도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아무래도 두 회사의 장비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큰 호재겠죠. 그런데 일봉을 보시면 그동안 이렇게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리던 주가가 지난주에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감에 반짝 급등했었는데요. 오늘 좋은 소식으로 완전히 돌려 세우려는 모습이죠. 오늘 거래대금은 14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11% 넘게 갭을 띄우고 밑으로 7% 넘게 뺐다가 다시 시가를 회복하고 쭉 밀어 올렸다가 밑에서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오후 2시 넘어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흥하해운 좀 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석유 화학 제품 및 해상 운송을 주로 하는 회사죠. 오늘 특별한 뉴스나 공시 없이 상한가에 갔는데요. 일각에서는 해운 민영화와 네옴시티 관련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HMM이나 대한해운, 페노션 등 다른 해운주들은 하락 중인데 흥하해운만 상한가까지 갔다는 건 글쎄요. 확실한 건 유통 물량이 15%밖에 안 되는 품절주이기도 하고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잔금 상선이 됐죠. 대잔금 상선이 아니라 잔금 상선입니다. 이 회사는 공개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을 보시면 지난 2월에 신규 시설 투자 소식에 급등한 이후에 쭉 이렇게 흘러내리던 주가가 지난주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다가 오늘 상한가까지 보냈는데요. 이것도 차트가 좀 수상했죠. 오늘 거래대금은 37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바로 이렇게 급등시켜서 거의 상한가까지 보냈다가 밑으로 10% 이상 빼서 횡보하다가 거의 장 막판에 상한가에 보냈죠. 앞으로 장금이처럼 맛있는 음식을 줄지 본인들끼리 파티하고 끝낼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유신 좀 보겠습니다. 도로, 공항, 철도는 물론 감리와 설계까지 하는 건설업체인데 요즘 여러 가지 이슈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오늘은 네옴시티 수혜 이슈로 상한가에 갔는데요. 앞서서 회사 관계자는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지만 공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 6월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이렇게 한 차례 급등을 했었고 여기 8월과 9월에는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또다시 급등을 했다가 쭉 내려왔었는데요. 최근 사우디 네옴시티가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또다시 상승세를 타고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보냈죠. 이 종목은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꽤 터지는 종목인데요. 오늘도 1380억 넘게 터졌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여기서 20%까지 올렸다가 쭉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서 상한가에 말았다가
잠시 풀렸다가 다시 잠궜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결정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 시장도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처럼 보이죠.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개파락으로 시작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에 2202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에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671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은 앞에 내용들이 조금 길어서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동해안에 바람 쐬러 갔었는데 바닷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있다고 티내지 말고 없다고 기죽지 마라. 자, 오늘 손실을 보셨더라도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기가 죽지 않아야 기사회생할 시간이 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를 슬쩍 누르고 티내지 않을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